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한산 초등학교를 참고해 2003년 전북 완주에 사무초등학교가 세워졌다. 아이들에게 집처럼 편한 학교가 되기 위해 설계부터가 남다르다. 가정 같은 교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요구했고 각 교실마다 아이들의 조그만 현관을 마련해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교실마다 테라스와 이렇게 아담한 현관을 만들어줬습니다. 둥글게 휘어진 복도. 건물의 가장 안쪽에는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교실에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 중심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교사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설득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보통 학교 교육 그러면 교과서 가르치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밖에서는. 그런데 교과서 가르치기가 아니라 아이들 하루 온통 학교에 있는 게 전부 교육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예,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무초등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공개 수업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갖는다. 관찰 대상은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이다. 전교 선생님이 모여 수업 시간 내내 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한다. 한국교육개발평가원과 함께 4년간 이어온 연구소. 한 학생을 관찰을 하면서 이 아이가 과연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경험할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될까? 그거를 저희들이 쭉 관찰을 한 거죠. 종래어 수업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걸 봐요. 근데 이 수업은 교사한테 초점을 두지 않아요. 우선 아이가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정말은 아이는 뭘 했을까. 긴 시간 회의를 통해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적합한 수업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고민한다. 필요한 걸 제대로 협의를 했는지도 좀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정민이를 중심으로 놓고 이 수업을 얼마나 정민이에게 맞는 수업이었을까 하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가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연관된 참여 또는 연관되지 않는 참여. 양평의 조현초등학교, 전교생 109명의 작은 학교다. 이 학교는 최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이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이 학교만의 교육 과정이 하나 있다. 디딤돌 학습이라고 불리는 반복 학습을 통해 수학과 국어의 기초 학력을 다지는 것이다. 농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사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수업을 마치고도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는 일이 잦다. 언뜻 보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국어과 연극 수업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연극 강사까지 초빙해 워크숍을 한다.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실 내용을 가지고 외부에서 전문가가 같이 결합해서 하는 이런 활동은 좀 드물죠. 특히 이런 이제 밤까지 남아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거는 조연초가 되게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좀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좀 필요하죠. 외부적인 장치. 예를 들어서 공문을 대폭 잔모를 줄인다거나 뭐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이런 일들이 병행돼야 되겠죠. 부산광역시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예술꽃 씨앗학교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에 힘쓰고 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금성초등학교 교실은 늘 활기가 넘친다. 예술 활동을 접목시킨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국어와 미술 통합 학습 시간. 선생님 버리대기라고 적을게요. 자, 버리대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알겠는 사람? 버리대기 아빠가 7번째 애도 딸이라서 국어책에서 배운 내용을 미술로 표현해보는 시간이다. 피가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통합 학습을 하다 보니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 한 교실에 2명의 교사가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반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전문 선생님까지 총 3명의 선생님이 수업 지도를 하고 있다. 국어에서 뭐 인물의 어떤 걸 알아보고 그 뭐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뭐 주제를 알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미술 시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거 뭔가 만들고 그리고 하는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같이 엮어서 국어와 미술을 같이 해나가면 그 교사들이 하는 이렇게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 아이들이 그 이야기의 인물이라든지 그런 미술 활동에 충분히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엄청 쉽더라고요. 뜻을 함께하는 교사들의 노력. 학부모도 학생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하지만 교사들은 최근 다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교사가 이 학교에서 2년밖에 제도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거죠. 최대 정보 유예를 해서 희망을 해서 4년까지밖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육은 지속적으로 쭉 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2년마다 또는 최장 4년마다 교체돼야 되니까 새로운 교사들과 호흡을 맞추고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까지 시간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아무래도. 교사들은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선생님들의 그러한 뒷받침, 열정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선생님이 떠나가면 또 노력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원하시면 계속 또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여지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제도를 보완해 지원할 방침이다. 본인들이 이 교사가 되기 위한 또는 교육자가 되기 위한 마음을 먹을 때 가졌던 열정을 또 그 열의를 살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인성 발달을 위해서 교사가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올 가을 또 한 번의 교육 실험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남한산 초등학교의 기적을 일궈낸 교사 가운데 한 명인 서기론 선생이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서 혁신학교 도전에 나섰다. 천여 명을 데리고 그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한다. 그게 어렵죠. 다양하게 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큰 학교를 갖다가 미니스쿨로 나누어서 그 미니스쿨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토록 하는 거죠. 그러한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 큰 학교를 갖다가 창의적인 학교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성공하려면 학부모의 특별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 아이만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네, 그건 진짜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아이한테 이 시점에서 이런 교육을 딱 시키면 딱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해치거나 주변 사람을 좀 불안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접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도 있으셔야 돼요. 남한산 초등학교의 실험은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것 말고도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발상을 합니다. 바로 21세기에 필요한 인간형입니다. 경쟁과 순위에 사로잡힌 우리 교육에 남한산 초등학교의 창의적인 발상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